최유경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이 대통령이 취임 3주 만에 첫 국회 시정연설을 하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새 정부 첫 추경안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경기 부진과 민생의 어려움, 또 경제 현안 등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안 편성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이 때문에 시정연설도 이 대통령 취임 3주 만에 진행되게 됐습니다.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시정연설을 통해 여야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는데요. 한마디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잘 심사해달라고 당부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정연설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까요? 네, 정부는 그동안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도 내수와 수출 등 현재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할 거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발 관세 충격, 또 중동 사태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 등 산적한 현안이 많다는 점도 강조할 거로 보입니다. 또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한 이유 등을 설명할 거로 보이는데요. 민생을 살리는데 여야가 없다,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며 국회 협조를 요청할 걸로 전해집니다. 네, 그럼 추경안 세부 내용도 좀 자세히 살펴보죠.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게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죠. 네, 맞습니다. 이번 추경안 모두 30조 5천억 원 규모인데요. 10조 3천억 원은 세수 부족 예상분을 보강하기 위한 세입 경정분이고요. 지출, 즉 시중에 돈을 푸는 건 20조 원 정도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 수준인 10조 3천억 원이 전 국민 소비 쿠폰 발행에 쓸 예정이니 비중이 가장 큰 셈입니다.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그 이하는 25만 원, 차상위 계층은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50만 원 이렇게 지급받게 되는데요. 대상자 수로 보면 국민 85% 정도가 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 인구 소멸 지역인 84개 시군 주민은 2만 원을 더 받습니다. 지급은 두 차례에 나눠서 진행되고요. 지역 화폐나 선불카드, 또 평소 쓰던 신용 체크카드 등 하나를 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소비 쿠폰 말고는 이번 추경안에 또 어떤 예산이 담겨 있습니까? 네, 지역 사랑 상품권 추가 발행, 또 건설 경기 활성화 등 이 경기 진작을 위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또 취약차주 채무 조정 패키지 등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빚을 탕감해주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7년 이상 밀린 5천만 원 이하 대출금, 즉 장기 연체 빚은 소각해주고 7년이 안 된 코로나 기간 채무에는 현행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을 넓혀서 원금 감면을 확대해줍니다. 정부가 이렇게 재정을 투입해 개인 채무 조정에 나선 건 2017년 이후 8년 만입니다. 네, 그럼 이 추경안을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심사를 해야 될 텐데 여야의 입장이 조금 엇갈리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방침에 맞춰서 추경안 심사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6월 임시국회가 7월 4일에 끝나거든요. 예. 민생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그 전엔 무조건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앞서 말씀드린 이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 쿠폰 등이 포퓰리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 아니냐,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소상공인 채무 탕감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돈을 갚은 차주들의 박탈감과 분노가 크다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상임위 심사 단계부터 추경안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거셀 거로 예상됩니다. 네, 양측의 입장이 어쨌든 첨예하게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추경안을 통과시키려면 우선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 선출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결위 구성부터 지금 벌써 난항을 좀 겪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추경안 처리 일정에 지금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재 공석인 국회 예결위원장 선출 문제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결위 종합심사, 또 국회 본회의까지 3개의 관문을 이제 넘어야 하는데요. 아직 이 2단계를 진행할 준비조차 되지 않은 셈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법제사법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당시 합의했던 대로 둘 다 그대로 맡겠다. 더 이상 협상은 불가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일정상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이제 예결위원장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안 되면 금요일인 내일이라도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언급한 상황입니다. 네네. 오늘도 여야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찬 회동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동안 여러 차례 회동했지만 이번엔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지금 이제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된 2025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회를 방문해서 직접 설명을 합니다. 대통령 취임 3주 만에 첫 연설이고 22대 국회 이후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있는 대통령 시정연설입니다.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이 국회와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경안은 경기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제부터 상임위 예비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결특위 구성이 시급한 만큼 여야 정당에 오늘까지 예결위원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속히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밀도 있고 원만하게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국민께 위로와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 선출과 총리 인준도 중요합니다. 여야 간의 신속한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잠시 후 대통령께서 입장하여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통령이 취임 3주 만에 첫 시정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늦어지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새 정부 첫 추경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고 취임 3주 만에 시정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입장하고 계십니다. 국회의장과 이제 여야 대표들과 사전 환담을 하고 지금은 국회 본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시정연설을 할 예정인 것 같은데요. 바로 현장 연결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회의장에 입장하기 전에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과 사전 환담을 했고요. 이제 곧 연단에 올라서 시정연설을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시정연설에 이제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지도 좀 주된 관심사였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시정연설을 통해서 여야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는데요. 네, 한마디로 추경 편성 필요성을 좀 자세히 설명하고 여야 의원들에게 잘 심사해달라고 당부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오늘 시정연설에서도 이 대통령은 내수와 수출 등 현재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할 거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발 관세 충격 등 현안이 많다는 점도 강조할 거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실 국회의원님과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4일 이곳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문화가 꽃피는 나라, 그리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제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하게 완료하여 기후위기와 R200에 대응해야 합니다. 바이오 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외교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 좀 쑥스러우니까.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통해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또는 특정한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최소한의 합의를 꼭 지켜야 합니다.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결코 손해보지 않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공정하게 노력해서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는 우리 모두가 박수를 보내는 그런 합리적인 사회를 꼭 만들어야겠습니다.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건물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하나된 힘으로 숱한 국난을 극복해온
위대한 우리 대한 국민들의 저력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